안 입는 옷이 지금 옷장에 쌓여 있습니까? 그 안에 낡은 속옷도 함께 있습니까? 그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재물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옷은 그냥 옷이지 돈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틀린 생각 하나가 수년째 당신의 통장을 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이 이유를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지금 잠깐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옷장 문을 열면 무엇이 보입니까? 3년째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코트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살 빠지는 입어야지 하면서 묶어둔 바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랍 맨 아래를 열어보십시오. 고무줄이 늘어나 있는 속옷이 있으니까 색이 바르고 재질이 거칠러진가 쑤셔 넣어져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이 됐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것들이 그냥 천조각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옷은 사람의 기운을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머금는 물건입니다. 당신이 입을 때마다 당신의 감정이 배어들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날도 기뻤던 날도 지쳐 쓰러지고 싶었던 날도 그 옷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3년째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운이 옷장 안에서 묵고 있습니다. 썩지 않지만 탁해집니다. 탁한 기운은 새 기운이 들어오는 길을 막습니다. 특히 속옷은 다릅니다. 속옷은 피부와 직접 닿는 물건입니다. 사람의 기운, 생명력, 건강기, 재물기 모든 것이 피부를 통해 흐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흡수되는 것이 속옷입니다. 낡은 속옷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기운을 빨아들이고 내보내지 않는 그릇입니다. 내일 아침 그것을 몸에 두릅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탁한 기운으로 시작된 하루가 재물을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버리면 되겠네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틀립니다. 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버리느냐가 전부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버리면 그 기운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더 무겁게 이 사실을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스님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옷장이 막히면 인생이 막힙니다. 옷장이 순환하면 삶도 순환합니다. 돈이 잘 들어오는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옷장에 공간이 있습니다. 서랍에 여백이 있습니다. 억지로 비운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돕기 때문입니다. 그 여백으로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 새 기운이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옷장은 있습니까?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새 기운이 들어설 틈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스님은 하나씩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떤 옷을 버려야 하는지, 속옷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버려야 재무음이 열리는지 그 순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작정 시작하면 오히려 기운이 흐트러집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시겠습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2026년 8월이야 합니까? 이것부터 먼저 아셔야 합니다. 시기를 모르고 시작하면 아무리 열심히 정리해도 절반의 힘밖에 나지 않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8월은 예사로운 달이 아닙니다. 여름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시작되는 특정입니다. 이 두 계절이 교차하는 길목. 이 길목은 에너지가 가장 크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흐름이 바뀌는 지점에서는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그 소용돌이 안에 있는 것들은 함께 휩쓸립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지금이 8월이 바로 그 소용돌이입니다. 이 시점에 묵은 기운을 털어내면 그 소용돌이가 나쁜 것을 쓸어가 줍니다. 하지만 털어내지 않으면 그 묵은 기운이 소용돌이에 휩쓸려 더 깊이 박힙니다. 가을로, 겨울로, 내년으로.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상반기가 어떠셨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왠지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수입이 있는데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게러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에너지의 전환점마다 집안의 묵은 기운을 털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묵은 기운이 들어오는 재물의 길을 막고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서도 집안의 기운은 손대지 않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집안의 땅이 굳어 있으면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옷은 계절을 타는 물건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름 내내 당신이 입었던 옷을 떠올려 보십시오. 더위 속에서 함께 했습니다. 땀이 배웠습니다. 피로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계절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옷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탁해서 다시 옷장에 걸어 두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쌓아 두셨습니까? 세탁을 했어도 그 계절의 기운은 완전히 씻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때는 물로 씻겨나가지만 기운은 다릅니다. 기운은 정리를 통해서만 비워집니다. 그것을 털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름의 피로가 가을로 넘어갑니다. 가을의 흐름이 무거워집니다. 재물운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점을 그냥 넘깁니다. 나중에 날 잡아서 해야지. 그런데 그 나중에 오지 않습니다. 바빠집니다. 또 한 해가 지납니다. 그리고 내년 8월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있습니다. 스님은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공간이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꽉 막힌 옷장, 쌓인 낡은 옷, 묵은 속옷, 그것은 단순한 정리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설 자리를 당신 스스로 막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돈이 모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공간을 만드십시오. 기운이 흐를 자리를 내어 주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무엇을 먼저 꺼내야 합니까?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에너지가 흐트러집니다.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함께 뒤섞여 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서의 첫 번째 단계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한 가지를 빠뜨립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옷을 버려야 하는지 그 기준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버려야 할 것을 두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 실수가 오히려 기운을 흐트립니다. 버려야 할 옷과 두어야 할 옷,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스님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태가 기준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직 멀쩡한데 버리면 아깝잖아요. 올이 안 풀렸고 구멍도 없는데요. 그 생각이 바로 옷장을 막히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옷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 옷과 당신 사이의 기운이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손이 가지 않은 옷이 있습니까? 옷장에 걸려 있는데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옷, 서랍에 있는데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옷은 이미 당신의 삶에서 떠난 옷입니다. 당신의 몸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손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옷의 기운이 지금의 당신과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기운을 옷장 안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당신과 맞는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샀던 정장. 그런데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왜 입지 않았습니까? 막상 꺼내면 어딘가 어색합니다. 왠지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넣어둡니다.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 옷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잘 될 거라는 그 희망을 옷장 안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현실로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살 빠지면 입으려고요. 스님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 옷은 지금의 당신을 부정하는 물건입니다. 죽음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어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옷장에 걸어두는 것은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 그 생각이 기운을 누릅니다. 재물은 자신을 긍정하는 기운 위에 쌓입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기운 위에는 쌓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감정이 불편한 옷. 입을 때마다 왠지 기분이 좋지 않은 옷이 있습니까? 입기는 하는데 거울을 보면 어딘가 찜찜합니다. 그 느낌의 정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헤어진 사람과 함께했던 날 입었던 옷, 크게 다투던 그날 몸에 걸쳤던 옷,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매일 입었던 옷, 사람의 감정은 옷감에 스며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당신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으면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떤 옷을 입으면 왠지 기운이 처집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느낌이 바로 그 옷이 가진 기운입니다. 나쁜 기억이 밴 옷을 입으면 그 기억의 기운이 다시 살아납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기운이 반응합니다. 그런 옷을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버리기 아까워서 아직 입을 수 있어서 그냥 두고 계십니까? 그 옷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기운을 과거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그 옷이 뒤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나금의 신호 올이 풀린 옷이 있습니까? 보풀이 심하게 일어난 옷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탁해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옷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이미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보내주십시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할을 다한 것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낙엽이 져야 새잎이 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집에 서 있는 옷으로 써야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서 있는 옷이라고 기운이 달라집니까? 당신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노리는 곳이 집입니다. 그 집에서 낡고 탁한 기운의 옷을 입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시간을 탁한 기운 속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집에 서 있는 옷일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그 옷이 당신의 쉬는 시간을 충전되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2년 동안 손이 가지 않은 옷, 감정이 불편한 옷, 날개 신호를 보내는 옷이 기준으로 옷장을 한번 훑어보시면 생각보다 버려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옷 중에서도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반 옷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은 그냥 지나칩니다. 기준도 없이 씁니다. 버릴 때도 아무렇게나 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속옷입니다. 속옷은 일반 옷과 완전히 다르게 다뤄야 합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속옷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속옷 언제 산 것입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미 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옷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겉에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아. 아직 구멍 안 났으니까 써도 되지. 기능만 하면 됐지 뭘. 그 생각이 재물을 막는 가장 은밀한 원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래 막힙니다. 속옷은 다른 옷과 근본부터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피부입니다. 속옷은 피부와 직접 맞닿는 유일한 옷입니다. 겉옷은 다릅니다. 안감이 있고 공기가 있고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옷은 다릅니다. 피부에 바로 닿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의 기운은 피부를 통해 흐릅니다. 생명력, 건강기, 그리고 재물기 모든 기운이 피부를 경계로 안팎을 갑니다. 그 경계에 속옷이 있습니다. 속옷이 맑으면 기운이 순조롭게 흐릅니다. 속옷이 탁하면 그 경계가 막힙니다. 기운이 갓입니다. 낡은 속옷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무줄이 늘어났습니다. 색이 바랬습니다. 재질이 거칠러졌습니다. 그 속옷은 이미 자신의 기운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기운이 소진된 물건은 주변의 기운을 빨아들입니다. 당신의 기운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내보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그것을 몸에 두릅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의 재물기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낡은 속옷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속옷 서랍을 떠올려 보십시오. 몇 년이 됐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것이 있습니까? 고무줄이 흘러내릴 것 같은 것이 있습니까? 누렇게 변색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서랍 안에서 기운을 가두고 있습니다. 꺼내지 않아도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속옷의 교체주의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스님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전부 교체하십시오. 늘어나지 않았어도 아직 멀쩡해 보여도 1년이 지난 속옷은 이미 에너지가 소진된 것입니다. 왜 1년입니까? 사계절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봄의 설렘, 여름의 열기, 가을의 무게, 겨울의 냉기, 그 모든 계절의 기운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 무게가 쌓입니다. 특히 지금이 8월은 더 중요합니다. 상반기가 모두 담긴 시점입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것이 그 속옷 안에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 새 것으로 교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반기에 피로를 떨어냅니다. 하반기를 새 기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속옷에도 색깔의 기운이 있습니다. 흰색 속옷은 무엇입니까? 정화의 기운입니다. 새 시작의 기운입니다. 재물을 새롭게 여는데 가장 적합한 색입니다. 빨간색 속옷은 무엇입니까? 활력입니다. 추진력입니다. 무언가를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때, 새로 시작해야 할 때 힘을 줍니다. 그렇다면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흰 속옷은 무엇입니까? 정화가 아닙니다. 탁함입니다. 새 시작이 아닙니다. 막힌 시작입니다. 색이 발렌 속옷을 몸에 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하루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재물을 끌어당기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직접 느껴보십시오. 새 속옷을 입은 날과 낡은 속옷을 입은 날. 그날의 기분이, 그날의 흐름이 다르다는 것을 당신의 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속옷 때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속옷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그냥 쓰레기 봉투에 놓으면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버리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 기운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 말씀이 놀라우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잘못 버린 분들 중에 정리하고 나서 오히려 더 안 풀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버리는 방법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버리면 정리는 했지만 기운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눈에는 깔끔해 보이지만 에너지는 여전히 엉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꺼내기 시작하려 합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버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빠뜨리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해도 기운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이 말이 너무 단순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전부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위해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추운 날 바람을 막아줬습니다. 비 오는 날 함께 맞아줬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당신을 대신해 첫인상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감사하지 않고 무심코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옷이 품고 있던 기운이 정리되지 않고 흩어집니다.
흩어진 기운은 공간 안에 떠돌게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옷을 꺼내면서 마음속으로 짧게 말씀하십시오. 고마웠다. 수고했다. 잘 가거라.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운을 정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속옷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씩 접어서 버리십시오. 뭉쳐서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기운이 엉킵니다.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기운을 정리하지 않고 뒤섞으면 그 엉인 기운이 한꺼번에 흩어집니다. 공간 전체로 퍼집니다. 번거롭더라도 하나씩 접으십시오. 접는 행위 자체가 그 옷과의 기운을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가위로 한번 자르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유약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자릅니까? 자르는 행위는 끊는 것입니다. 그 옷과 당신 사이의 기운을 물리적으로 끊는 것입니다. 끊어야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속옷은 더 중요합니다. 피부와 직접 닿았던 물건입니다. 그 연결이 강합니다. 자르지 않으면 그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크게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 작게 한 번 충분합니다. 가위질 하나가 기운의 연결을 끊습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넣지 마십시오. 쓰레기 봉투에 넣을 때 반드시 따로 넣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는 부패하는 기운입니다. 불결한 기운입니다. 그것과 섞이면 속옷에 남아있던 기운이 그 불결한 기운과 뒤섞입니다. 그 상태로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분리해서 유류 쓰레기 봉투에 따로 넣으십시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씩 접기, 가위로 자르기, 따로 버리기.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버리는 시간입니다. 같은 물건을 버려도 언제 버리느냐가 결과를 다르게 만듭니다. 이것을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오전에 버리십시오. 오전은 하루의 기운이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해가 뜨고 빛이 강해지고 양의 기운이 상승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묵은 것을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는 기운이 묵은 것을 함께 끌어올려 내보냅니다. 깨끗하게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저녁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음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이 시간에 기운을 흩트리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흩어진 기운이 밤새 공간 안에 머니다. 특히 해가 완전히 질 뒤에 버리는 것은 피하십시오.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버린 기운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안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다면 오전 10시 이전에 하십시오. 그 시간이 기운이 가장 맑고 상승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버렸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버리고 난 뒤가 더 중요합니다. 옷장과 서랍을 반드시 닦으십시오. 목은 옷들이 있던 자리에는 기운의 잠재가 남아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마른 걸레로 한번 깨끗이 닦아내십시오.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행위가 기운의 잔재도 함께 닦아냅니다. 닦고 난 뒤 잠깐 서랍을 열어두십시오. 옷장문도 열어두십시오. 공기가 들어오게 두십시오. 그리고 창문을 여십시오. 새 공기가 들어오면서 공간의 기운이 환기됩니다. 묵었던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최소 30분은 열어두십시오. 짧게 열었다 닫으면 환기가 되지 않습니다. 기운이 충분히 순환할 시간을 주십시오. 여기서 잠깐 이렇게 하신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 했는데 왠지 허전합니다. 그 느낌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허전함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버리고 나서 당장 새 것을 채우려 합니다. 마트에 갑니다. 쇼핑몰을 엽니다. 빈자리가 생기자마자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그것이 왜 실수입니까? 빈자리는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그 공간이 새 기운을 부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둘러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장을 보내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새 기운이 들어오기도 전에 그냥 물건으로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어떻게 두어야 합니까? 그리고 새 것을 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이 재물의 다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옷장이 비었습니다. 서랍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빈자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빨리 채워야겠다. 뭔가 사야겠다. 그 생각 잠깐 멈추십시오. 빈자리는 손해가 아닙니다. 빈자리는 초대장입니다. 새로운 기운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 메시지를 공간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장이 전달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일입니다. 3일 동안 그 공간을 비워 두십시오. 아무것도 넣지 마십시오. 그 비어있음 자체가 기운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단순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심기 전에 땅을 갈아엎습니다. 묵은 것을 걷어내고 땅이 숨을 쉬게 합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씨앗이 뿌리를 내립니다. 옷장도 같습니다. 비은 직후에 그 공간이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 것을 드려도 됩니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옷장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지나칩니다. 가구 배치는 편의에 따라 했을 뿐 방향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방향은 중요합니다. 풍수에서 방향은 기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동쪽과 남동쪽을 기억하십시오. 이 방향은 성장의 방향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에 있는 옷장은 특히 중요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유지할수록 그 방향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막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북쪽과 북서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향에 오래된 옷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방향에서 들어오는 기운의 흐름이 막힙니다. 재물의 길목이 좁아집니다. 지금 당장 옷장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방향에 맞게 더 신경 쓰십시오. 이 작은 확인 하나가 기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제 새 속옷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새 속옷을 살 때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사십시오. 하나씩 조금씩 교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은 것 하나 버리고 하나 사고 그렇게 하면 기운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운의 전환은 결단에서 옵니다. 나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그 결단이 기운을 바꿉니다. 조금씩 천천히 바꾸는 것은 결단이 아닙니다. 머뭇거림입니다. 한꺼번에 전부 교체하십시오. 그 행동 자체가 새 기운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 속옷은 바로 입지 마십시오. 한번 세탁한 뒤 입으십시오. 새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습니다. 내장에서 진열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기운이 묻어 있습니다. 한 번 세탁으로 그것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운을 담을 준비를 시킵니다. 새 그릇을 쓰기 전에 한 번 씻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처음 입는 날은 아침에 입으십시오. 아침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기운이 가장 맑고 상승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새 속옷을 처음 입으면 그 맑은 기운이 속옷에 가장 먼저 스며듭니다. 저녁에 처음 입으면 어떻습니까? 하루의 피로가 담긴 기운이 가장 먼저 스며듭니다. 시작이 다릅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 담기는 기운이 그 속옷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옷장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옷장에 이것 하나를 넣어 두십시오. 작은 나무 소품 하나입니다. 나무는 목의 기운입니다. 성장의 기운입니다.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그것이 옷장 안에서 함께 순환하면 옷장의 기운이 살아있게 됩니다. 작은 편백나무 조각도 좋습니다. 신욕기 방향제도 좋습니다. 단, 향이 너무 강한 것은 피하십시오. 강한 향은 기운을 자극합니다. 자극이 강하면 오히려 흐름이 흐트러집니다. 자연에 가까운 향이 좋습니다. 편백, 삼나무, 흰옷 이런 향이 옷장의 기운을 맑게 유지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하신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죠? 그 말씀을 들으면 스님은 반드시 이렇게 여쭤봅니다. 매일의 습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정리한 뒤에도 매일의 습관이 그 기운을 유지합니다. 혹은 무너뜨립니다. 옷장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콧방귀 새 속옷을 들였습니다. 옷장 안도 정돈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입었던 옷을 바닥에 던집니다. 의자에 걸쳐둡니다. 빨래가 쌓입니다. 세탁기 안에 젖은 채로 밤새 둡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한 기운이 하루하루 다시 탁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내일의 습관이 기운을 만듭니다. 그 습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오늘 한 모든 것이 한 달 뒤에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정리를 마쳤습니다. 옷장이 깨끗해졌습니다. 새 속옷도 들였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입었던 옷을 벗어서 어디에 두십니까? 소파 위에 올려둡니까? 의자에 걸쳐둡니까? 아니면 그냥 바닥에 내려놓습니까? 그 행동 하나가 오늘 하루 쌓은 기운을 무너뜨립니다. 입었던 옷에는 그날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밖에서 부딪힌 기운, 만난 사람들의 기운, 스쳤던 공간의 기운, 그것이 모두 옷에 배어 있습니다. 그 옷을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의 기운이 바닥으로 흩어집니다. 집 안 전체로 퍼집니다. 의자에 걸쳐두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탁한 기운의 저장소가 됩니다. 앉을 때마다 그 기운과 접촉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루를 마치고 기운을 충전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의 밖에서 가져온 탁한 기운이 퍼지면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피곤한 채로 잠들고 피곤한 채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집에 돌아오는 즉시 옷을 걸거나 세탁 바구니에 넣으십시오. 이틀 더 입을 옷이라면 걸어 두십시오. 제자리에 옷걸이에 세탁할 옷이라면 바로 세탁 바구니에 넣으십시오. 이단 하나의 습관이 공간의 기운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내일 밤 집안에 기운이 정돈됩니다. 그 정돈된 기운 속에서 잠이 듭니다. 아침에 다른 기운으로 눈을 뜹니다. 작은 것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매일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이 지나면 집안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세탁입니다. 세탁은 단순히 때를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을 순환시키는 과정입니다. 입었던 옷이 세탁되지 않고 쌓여있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치 기운이 쌓입니다. 이틀치 기운이 쌓입니다. 그것이 빨래 덤미가 됩니다. 그 빨래 덤미가 방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기운이 현재 공간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공간을 짓누릅니다. 빨래를 너무 오래 쌓아두지 마십시오. 특히 속옷과 양말은 빠르게 세탁하십시오. 몸에 가장 가까이 닿았던 것들입니다. 기운이 가장 빠르게 탁해지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모르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돌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일 해야지 하면서 그냥 두십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세탁이 끝났는데 꺼내지 않습니다. 밤새 젖은 채로 세탁기 안에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니까? 젖은 채로 방치된 옷은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습하고 갇혀있고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기운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 기운이 세탁기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집 안으로 퍼집니다. 재물의 흐름이 막힙니다.
건강의 기운도 흐트러집니다. 세탁이 끝나면 바로 꺼내십시오. 바로 늘어 두십시오. 이 하나의 습관이 집안의 기운을 얼마나 맑게 유지하는지 직접 느끼시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아침에 옷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써 있습니다. 입을 옷이 없네. 이렇게 중얼거리신 적 있습니까? 그 짧은 중얼거림이 하루의 첫 기운을 결정합니다. 입을 옷이 없다. 그 말의 기운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입니다. 결핍입니다. 하루를 결핍의 기운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운이 하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도 하는 일에도 들어오는 돈의 흐름에도 반대로 옷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옷장을 열었을 때 원하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빠르게 고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 기분 좋은 상태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그날의 기운이 됩니다. 아침의 기운이 하루를 만듭니다.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쌓여 1년이 됩니다. 옷장 정리가 단순한 정리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옷을 입기 전 거울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살이 쪘네. 오늘도 별로다. 이 옷이 나한테 안 어울리나. 그 생각들이 모두 기운입니다. 부정적인 기운입니다. 그 기운을 몸에 두른 채 문을 나섭니다. 반드시 이렇게 바꾸십시오. 거울 앞에 서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오늘 나는 잘 될 것이다. 말이 기운을 만듭니다. 생각이 흐름을 만듭니다. 이것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하는 그 짧은 생각이 하루의 방향을 니다. 자, 지금까지 내일의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입었던 옷 정돈하기, 빨래 쌓아두지 않기, 세탁 후 바로 꺼내기, 아침에 기운 바르게 시작하기. 이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기운이 흐트러집니다. 하나씩 지키면 기운이 쌓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셨다면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2026년 8월 이 시점에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 행동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분들은 아무리 옷을 정리하고 습관을 바꿔도 재물운의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스님은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다른 분들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넘깁니다. 건너댑니다. 나중에 보려고 아껴둡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변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2026년 8월 이 시점에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언입니다. 선언이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하는 말입니다. 말로 하는 결심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결심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옷을 정리하셨습니까? 낡은 속옷을 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새 속옷을 한 벌 사십시오. 딱 한 벌만이라도 좋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새 것이면 됩니다. 그것을 아침에 처음 입는 날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새로운 기운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십시오. 왜입니까? 말이 기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심이 흐름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새 속옷을 입는 행동, 거울 앞에 선행, 그리고 그 말을 마음으로 하는 행동.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무엇이 됩니까? 몸과 마음이 동시에 하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이 기운을 움직입니다. 믿기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만 해보십시오. 직접 느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지금 여건이 안 됩니다. 새 속옷 살 돈도 아깝습니다. 스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지금 당신의 기운입니다. 새 속옷 한 벌을 아끼는 마음.
그것이 재물을 대하는 당신의 기운입니다. 작은 것에 마음을 열지 않으면 큰 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재물은 큰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새 속옷 한 벌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혀있던 기운에 첫물을 드는 행동입니다.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강도 처음에는 작은 물고에서 시작됩니다. 바위를 피해 땅 사이를 비집고 아주 가느다란 물줄기로 시작됩니다. 그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하면 점점 넓어집니다. 깊어집니다. 결국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강이 됩니다. 당신의 재물은 그렇습니다. 오늘이 작은 행동이 그 물고입니다. 지금 당장 옷장문을 여십시오. 2년 이상 손이 가지 않은 옷 하나만 꺼내십시오. 딱 하나면 됩니다. 그 하나를 꺼내는 것이 완벽하게 하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전부 다 하려고 벼르지 마십시오. 딱 하나. 지금 당장. 그것이 오늘 스님이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스님이 드린 말씀을 정리합니다. 앉는 옷은 과거의 기운입니다. 그것이 옷장을 막고 새 기운이 들어오는 길을 막습니다. 낡은 속옷은 재물기를 가두는 그릇입니다. 매일 아침 그것을 두르면 재물의 감각이 날마다 흐려집니다. 버릴 때는 반드시 감사하고 하나씩 접고 가위로 끊고 오전에 버리십시오. 버린 자리는 3을 비워두고 새 것은 한번 세탁 후 아침에 입으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습관으로 그 기운을 유지하십시오. 옷을 정돈하고 빨래를 쌓아두지 않고 아침을 맑은 기운으로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선언하십시오. 몸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2026년 8월 이 시점에 이것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하반기는 다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흐름이 다릅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다릅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옷장 하나, 서랍 하나, 속옷 한 벌에서 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그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더 다릅니다. 오늘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옷장으로 가십시오. 서랍을 여십시오. 딱 하나만 꺼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2026년 당신의 하반기를 바꿉니다. 스님은 항상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 좋은 기운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가 힘이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좋은 기운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